안녕하세요. 이야기를 엮는 이야기꾼 선달봉입니다. 오늘은요, 괴물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괴물이 회사원을 흉내낸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괴물이 회사에 다닌다는 말을 진짜로 믿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32 남성, 이름은 정우진 씨예요. 우진 씨는 서울의 중견 IT 회사에서 인사팀으로 일했습니다. HR팀이라고도 표현하죠. 사람들 입사 서류 보고 교육 일정 잡고 퇴사 처리하고 인사평가 자료 정리하고 사람과 숫자 사이에서 사는 직무죠. 우진 씨는 본인이 특별히 예민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어요. 겁이 많지도 않았고요. 다만 딱 하나, 규정, 절차, 규칙 이런 걸 지키는 사람. 회사 생활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우진 씨가 그러더랍니다. 귀신? 윗사람? 그런 거 말고 규정 어기는 사람이요. 특히 규정 어겨놓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그 정도로 우진 씨는 회사의 질서를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원증으로 게이트를 찍고 자기 자리로 갔어요. 그리고 오전 9시 12분 우진 씨 인사팀 메일함에 새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딱 한 줄. 컴플라이언스 신규 입사자 관련 확인 요청. 내용은 더 짧았어요. 금일 10시 19층 회의실 인사팀 정우진 참석. 신입 OJT 명단 중 이태경 확인 필요. 우진 씨는 그 이름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이태경. 방금 전 우진 씨가 신입 OJT 명단을 정리하면서 확인했던 이름이었거든요. 어차피 서류상이라 그냥 한번 스치듯이 보고 잊어버렸을 법도 한데 기억에 유독 남았던 것이 이태경이라는 신입의 서류가 묘하게 완벽했었거든요. 학력, 경력, 자격증, 추천서, 면접 기록까지 흠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진 씨는 그 서류를 보고 어딘가 묘하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대요. 정확히 말하면 너무 매끄러워서요.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서류로 정리되면 어느 정도 삐걱대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공백기, 군 복무, 갑작스러운 이직, 설명하기 애매한 부분. 그런데 이태경은 마치 서류에 맞춰 만든 사람처럼 빈틈이 없었대요. 그날 회의실에서 그 기분이 확신으로 바뀝니다. 10시 19층 회의실. 우진 씨가 들어가니 이미 3명이 앉아 있었다고 해요. 한 명은 법무팀 쪽에서 자주 보던 사람, 다른 한 명은 보안팀,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처음 보는 남자. 말끔한 정장, 깔끔한 머리. 근데 이상하게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는 느낌. 딱 보고 나면 아, 저 사람 하고 떠오르지 않는 흐릿한 인상. 그 남자가 손을 내밀었대요. 컴플라이언스 박문석입니다. 그 순간 우진 씨는 이상한 걸 봤다고 합니다. 박민석 씨가 인사할 때 손목이 살짝 드러났는데 손목 안쪽에 작은 글씨로 스탬프 같은 표시가 찍혀 있었대요. 마치 회사 출입증 찍는 도장처럼 C17. 우진 씨는 순간 저런 타투인가? 했는데 색도 잉크도 아니고 정말 도장 느낌이더랍니다. 회의는 짧았습니다. 박민석 씨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우진 씨 앞에 놓고 말했어요. 이태경, 오늘 입사 맞죠? 네, 오늘 OJT 들어갑니다. 박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또 물었대요. 우진 씨는 이태경 씨를 실제로 봤어요? 우진 씨는 그 질문이 이상했지만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면접 때 본 건 면접관들이고 저는 인사팀이라 서류로만 확인했습니다. 박민석 씨가 그제야 본론을 꺼냈대요.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실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고 해요. 박민석 씨가 아주 담담하게 말했답니다. 사람인 척하는 것들의 입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우진 씨는 순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박민석 씨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농담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았죠. 그들에겐 특징이 있습니다. 박민석 씨가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첫째, 그들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규칙이 많을수록 사람 흉내를 내기 쉬우니까요. 둘째, 그들은 사람처럼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의 사소한 습관을 따라하는 건 잘 못합니다. 셋째, 그들은 들키면 형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우진 씨는 무슨 SF 소설 같은 설명에도 웃음이 안 나오더랍니다. 회의실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박민석 씨가 우진 씨를 보며 말했어요. 우진 씨, 지금부터 우진 씨가 할 일은 간단해요. 이태경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우진 씨는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돼서 가만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웠다고 합니다. 박민석 씨가 아주 자연스럽게 덧붙였대요. 그리고 만약 사람이 아니라면 들키기 전에 저희가 처리합니다. 처리. 그 단어가 회사 회의실에서 나오는데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무슨 일 처리해두겠습니다. 뭐뭐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상적인 말들로 분명 여러 번 들어봤던 말인데 느낌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날부터 우진 씨는 이태경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확인이라고 해도 대단한 건 아니고 유심히 지켜보는 정도였죠. 회의에서 들었던 대로 사소한 습관을 보는 거예요. 첫날 OJT. 다들 교육장에 모여 앉아 노트북을 켜고 강사 말을 듣습니다. 이태경은 정말 모범 신입 같았대요. 고개 끄덕이는 타이밍, 메모하는 속도, 질문하는 시점, 딱 틀에 박힌 이상적인 신입처럼.
문제는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쉬는 시간에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잡담하고 폰 보고 하는데 이태경은 쉬는 시간마다 딱 한 가지 행동을 반복했대요. 자리에서 일어난다, 복도로 나간다, 창문 앞에 선다, 1분 동안 창밖을 본다, 다시 들어와 앉는다. 그리고 그 행동이 오차없이 매번 쉬는 시간마다 반복됐다고 합니다. 우진 씨는 처음엔 루틴이 있는 사람인가? 했죠. 근데 이상한 건 창밖을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경치를 보는 게 아니라 마치 유리창에 비친 자기 얼굴을 확인하는 것처럼 거울 보듯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점, 이태경은 물도 안 마시고 화장실도 안 갔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요. 사람이 멀쩡히 앉아있는데 그게 가능해? 우진 씨는 속으로 그냥 참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근데 점심을 먹어도 이태경은 물을 거의 안 마셨대요. 심지어 밥은 먹는데 삼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넣었다가 사라지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고 하면 씹는 건 보이는데 목이 움직이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걸 본 순간 우진 씨는 왠지 입안이 바짝 말랐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색안경을 끼고 지켜봐서 괜히 모든 게 이상해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요. 그날 퇴근 직전 우진 씨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발신자는 박민석. 내용은 짧았어요. 오늘 18시 40분 지하 1층 문서고 앞 혼자 오세요. 우진 씨는 왜 하필 문서고냐 싶었는데 지시대로 내려갔습니다. 지하 1층은 회사에서도 사람이 거의 안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불빛도 좀 어둡고 종이 냄새랑 먼지 냄새가 섞여 있고요. 문서고 앞에는 박민석 씨와 보안팀 사람이 있었대요. 박민석 씨가 묻습니다. 봤죠? 이상한 거. 우진 씨는 잠깐 망설이다가 그냥 말했어요. 글쎄요,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너무 잘 맞춰진 사람? 같은 느낌도 들긴 하네요. 박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요. 그들은 빈틈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박민석 씨가 우진 씨에게 작은 카드 하나를 줬습니다. 사원증 같은데 색이 조금 달랐대요.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 템프 패스 C. 우진 씨가 묻자 박민석 씨가 검은 사원증에 대한 설명은 안 하고 다른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정확히 확인할 방법은 하나예요. 규정을 어기게 만들기. 우진 씨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박민석 씨가 설명했대요. 그들은 규정을 매우 잘 지켜요. 규정은 인간 행동의 틀이니까. 근데 규정이 충돌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박민석 씨가 종이 한 장을 꺼내 두 줄을 보여줬습니다. 보안 규정, 출입 시 사원증 필수, 방문자 규정, 방문자는 보안팀 동행. 이후 이어진 박민석 씨 말의 요점은 보통 사람의 경우 두 규정을 보는 순간 어느 쪽이 우선인지를 고민하고 사원이면 사원증을 이용할 것이고 권한이 없는 방문자라면 보안팀과 동행하는 등의 일을 택할 것인데 근데 그들은 그 고민 자체를 잘 못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규정이 충돌하면 그들은 잠깐 멈춥니다. 그 멈추는 순간 형태가 흔들려요. 박민석 씨는 아주 평범한 말로 무서운 걸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내일 우진 씨가 이태경을 출입 전에 보안이 필요한 이 문석으로 데려오세요. 이태경이 규정 충돌을 겪게 만들면 됩니다. 우진 씨는 손이 떨렸대요. 만약 사람이면요? 박민석 씨는 조용히 웃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무 일도 없죠. 그냥 HR의 신입에게 안내를 해준 것뿐. 그 말이 괜히 더 무서웠다고 해요. 아무 일도 없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차마 더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음 날 우진 씨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이태경에게 말했습니다. 태경 씨, 서류 하나 확인할 게 있어요. 안내도 해줄 겸 지하 문서고 잠깐 같이 가실래요? 이태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대답했대요. 네, 괜찮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정말 착각이었나 싶을 정도로 평범한 모습이라 괜한 짓을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딱히 대화는 없었다고 해요. 괜히 캥기는 게 있었던 우진 씨는 별로 말할 기분이 아니었고 이태경도 별말 없이 우진 씨의 뒤만 보면서 정확한 보폭으로 따라왔고요. 문서고 앞, 우진 씨가 일부러 출입 게이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아, 태경 씨, 사원증 있죠? 이태경이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네, 있습니다. 지체 없이 꺼내드는 사원증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인 우진 씨는 출입 게이트를 가리켰어요. 자주 다니게 될지도 모르니까 잘 되는지 시험삼아 한번 찍어서 들어가 보세요. 고개를 끄덕이고 출입 게이트 쪽으로 이동하는 이태경을 보다가 우진 씨가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어요. 그러고 보니 출입 게이트 이용 시 사내 보안 규정이랑 방문자 출입 시 규정이 뭐였었죠? 이태경이 우진 씨를 돌아보고 멈춥니다. 2초. 그 2초 동안 이태경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대요. 마치 안에서 무언가 계산이라도 하는 것처럼. 우진 씨는 혹시나 하는 불안감 반, OJT에서 배운 내용이긴 할 테지만 신입이니까 당연히 대답이 바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반이었대요. 괴물이니 뭐니 하는 것보단 사실 그쪽이 훨씬 더 신빙성 있는 생각이기도 했고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민석 씨와 보안팀이 어느새 서 있었대요. 박민석 씨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잘 지켜봐요. 잠깐 그들을 봤다가 다시 이태경을 봤는데 그때 우진 씨는 확실히 봤대요. 어렵네. 이태경이 작게 중얼거리면서 웃음 짓고 있는걸요. 근데 그게 입꼬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입이, 얼굴이 좌우로 길게 늘어나 있는 기괴한 모습인걸요. 정말 아주 잠깐 동안 기분 탓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 순간 보안팀이 뛰쳐나가 이태경을 제압했습니다. 아무런 신음도 내지 않고 바닥에 엎어져서 제압된 이태경을 향해 박민석 씨가 다가가서 작게 얘기했대요. 들켰어 이 새끼야. 이태경이 순간적으로 굳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장면은 지금까지 박민석 씨가 얘기했던 것들이 단순히 그가 정신 이상자가 아니었다는 걸 증명했죠. 이태경은 정말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이 녹거나 촉수가 나오거나 그런 영화 같은 변신은 아니었어요. 그냥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지는 느낌. 그리고 목소리가 두 겹으로 겹쳤대요. 한 겹은 이태경의 목소리, 다른 한 겹은 어딘가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이질적인 소리. 그게 계속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보안 두정, 방문자 두정. 그리고 이태경은 고개를 옆으로 꺾습니다. 사람이면 보통 목을 꺾더라도 근육이 버티면서 그 이상은 못 가는 법이지만 이태경은 목이 꺾이는데도 버티는 힘이 아예 없었대요. 그게 부러지거나 이랬다는 게 아니라 접히는 느낌. 그 순간 박민석 씨가 손목 안쪽에 C17 도장을 이태경 이마에 꾹 찍었습니다. 정말 도장을 찍듯이요. 그러자 이태경이 갑자기 소리를 냈습니다. 비명도 아니고 울음도 아니고 마치 숨이 막혀서 나는 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태경의 형태가 주저앉았대요. 정확히 말하면 사람 모양의 옷이 훅 하고 꺼지는 느낌. 박민석 씨는 아무렇지 않게 그걸 검은 비닐 같은 걸로 싸고 보안팀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우진 씨를 보며 정말 회사 회의라도 끝난 것처럼 담담하게 말했대요. 확인 완료. 우진 씨 수고하셨습니다. 그때 우진 씨는 자기가 알고 있던 상식과 세상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큰 충격에 반차를 내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계속 속이 울렁거려서 집에 와서는 토까지 뱉어냈다고 하네요. 다음날 회사에 갔더니 아무도 이태경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보단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어 있었대요. OJT 명단에서 사라지고 메일 기록에서 사라지고 서류 기록조차도 없고 심지어는 기억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우진 씨가 아무리 알아봐도 이태경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우진 씨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박민석 씨에게 전화를 했대요. 어제 그 사람 뭐였어요? 사람들 기억이랑 기록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박민석 씨는 잠깐 침묵하다가 말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들은 회사를 좋아합니다. 회사는 규칙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이 많이 모자라요. 우진 씨가 물었던 것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지만 같은 걸 다시 묻기보단 다른 걸 다시 묻기로 했습니다. 그럼 대체 목적이 뭔데요? 왜 회사에 들어와요? 박민석 씨가 한숨처럼 웃었다고 합니다. 간단해요. 배고프니까요. 이제야 대화가 제대로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뭘 먹는데요? 사람이 회사를 다니면 하루에 몇 번을 사람인 척하죠? 웃기 싫은데 웃고, 하기 싫은데 하고, 화나는데 참고, 멍한데 열심인 척하고, 그 척이요. 그걸 먹습니다. 우진 씨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어딘가 더 무서웠고요. 괴물이 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는 건 다행이긴 한데 괴물이 척을 먹는다? 그럼 회사는 매일 괴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곳인 거잖아요. 마지막으로 박민석 씨가 나직하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척을 너무 많이 먹히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을 잃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우진 씨가 이 이야기를 꺼낸 건 이 사건이 끝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거든요. 사건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진 씨는 회사 화장실 거울을 보다가 손목 안쪽을 우연히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미한 도장 자국이 있었대요. 정말 작게 C18. 우진 씨는 순간 피가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자기가 도장을 찍은 적도 없고 문지른 적도 없고 심지어 그런 잉크를 본 적도 없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박민석 씨가 이태경의 이마에 손목을 찍었던 장면. 그리고 문득 박민석 씨와 통하면서 들었던 어떤 말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력이 많이 모자라요. 그리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넘겼던 검은색 사원증까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회사라는 공간 자체가 괴물이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네요. 그리고 조건에 부합하는 건 회사뿐만이 아니라 학교, 교회, 작은 모임 등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곳에서 낯설거나 너무 완벽한 사람을 보거나 너무 규정을 딱딱하게 지키는 사람을 보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우진 씨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최근에는 좀 바쁘다는 우진 씨의 얘기와 함께 그 이후 이야기를 아직 듣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엮는 이야기꾼 선달봉이었습니다.